오늘 모실 분은 포교의 원력 하나로 부처님 제자로서 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세요. 불교신문사 사장으로서 한국 불교의 정론을 이끌고 계신 서성당 초격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서 스님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인사 말씀. 예, 저도 그 많은 시청자분들께 만나 뵌 것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또한 전에는 불교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 했었는데 TV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해서 더더욱이 이렇게 반가운 마음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현재 불교신문 사장이시고요. 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의 수석 부의장 소임과 함께 아산 윤정사 회주, 사단법인 해피월드 이사장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맡고 계세요. 몸이 네. 10개라도 뭐 부족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지난 2월에 사람과 사회적 경제 이사장까지 맡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정말 많이 바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스케줄 관리하세요? 저는 아직도 뭐 스케줄 관리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날로그 방식의 폴더 핸드폰을 쓰고 있고 한데 항상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네. 내일 일정도 기억하고 또 한 달 일정도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 많은 일정 속에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또 행복한 마음이 없으면 몸이 피곤하다고 느낄 터인데 이것도 부처님 원력이고 또한 많은 분들 만나면서 또 그 기운을 서로들 생동감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활동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불교신문 하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신문으로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창간이 1960년도에 창간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럼 뭐 벌써 한 60여 년이 가까워오잖아요. 예. 우리 불교신문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약사를 예.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 불교신문은 1960년도 1월 1일자로 이제 초대 그 사장의 청담 큰 스님을 모시고 창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단의 정법을 좀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또한 이제 비구대처의 이제 정화 과정 속에서 불교신문이 절실하게 요구가 됐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불교신문이 이제 창간이 됨과 함께 많은 스님들께서 그 동참을 이제 해주셨고 또한 그 창간의 이제 정신은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종단을 외호하고 또한 시대 언론을 시대 문화를 또한 선도하는 그 입장에서 창간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한 장의 그 불교 신문이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그 기치 아래 네. 열심히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불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불교신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서 벌써 제 48대 사장님이라고 들었어요. 네. 청담 대종사를 초대 사장으로 정말 많은 멋진 분들을, 큰 분들을 이렇게 두루 지내셨는데 어깨도 많이 무거우실 것 같으세요. 예. 어떠신지요? 그 창간이 되면서 현재 58주년을 올해 맞이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 사장실에 가면 초대 사장 스님부터 해서 제 사진까지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그 큰 스님들을 이렇게 항시 모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시면서 살고 있으면서 종단의 역사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구나. 불교신문도 종단의 한 역사 속에 함께 해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역사 속의 한 페이지가 된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한 그 불교신문의 그 역할, 그 수행 이 부분도 더욱더 저는 어깨가 무겁다고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 이것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제 네.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때라서 네, 네. 더 이렇게 책임이 막중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신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귀중한 그 새로운 기사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일, 좀 전에 스님께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장님으로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가장 더 두드러지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불교신문의 모든 것이죠. 모든 것, 모든 것인데 그 속에는 좋은 기사, 또 신속한 정보, 또 근거 있는 그 내용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신문의 이제 사명이겠죠. 또 좋은 기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또 사장이다 보니까 운영도 이제 또 그러시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는 종단에서도 그 살림을 지원을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저희 자체 살림을 통해서 불교신문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단에 부담 주지 않고 종단에 또한 기여할 수 있는 신문이 좀 돼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저희가 이제 발품을 좀 팔고 해서 현재 이제 자체 운영과 됨과 동시에 또 많은 스님과 불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신문이기 때문에 되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연말 때는 승려 노복지 기금에 저희 신문사도 이렇게 동참도 하고 성금도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불교신문 사장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씨앗이 심어졌다고 전해져요. 예. 중앙승가대학교 재학 시절에 승가대학교 신문사의 제1대 편집장이시라고 들었는데 원래 뜻이 있으셨어요? 예. 그 언론은 요즘 시대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곡돼서 왜곡된 언론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진짜인 것 같이 느끼는 많은 사람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언론의 그 중요성을 많이 좀 이제 느꼈었죠. 그래서 90년도에 그 중앙승가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승가대 내에는 학보가 이제 있었는데 그 학보를 넘어서서 신문을 좀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중앙승가대 승가대 신문이라는 것을 창간을 하게 됩니다. 네. 창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일대 편집장을 이렇게 맡으면서 종단의 쓴소리도 좀 많이 했죠. 대학교 시절 때니까. 또 고쳐야 할 점, 그와 같은 부분도 젊은 학인의 입장에서 종단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또한 쓴소리도 좀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이 94년도 그 종단을 정화하는 그 과정에서 94년도에 큰 역할도 이제 불교신문에 했다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단법인 해피월드에 네.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이 부분에 예.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포교가 제 화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 말씀이 있다 해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도가 없다면 죽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싹부터 좀 키워내자. 그래서 어린이법회, 중고등법회, 뭐 또 이어서 고등부, 뭐 대불련, 또 청년회 이와 같이 키워내야 되는데 요즘 전국의 사찰 가보면 어린이법회를 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맞춰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오면 율동에 맞춰서 율동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성화가 네.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음악에 이제 재질 있는 아이들 또 음악에 또한 소질이 없다 손 쳐도 여기에 와서 어떤 음악적 감성, 이 특성화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싶어서 근 25년 전부터 네. 대한불교 소년소녀 합창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창단이 좀 됐죠. 그래서 이제 해외 순회 공연까지도 다녀오고 매년 정기 공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다 보니까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님들도 또한 음악적인 관심이 갖다 보니까 이것을 또 묶어서 합창단? 중앙 합창단으로 이제 저희가 또 예. 발족을 했죠. 예. 그래서 지난 국립극장에서 칸탄타라는 그 큰 공연을 해서 아주 성황을 이제 이루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아주 불교 문화 문화 포교사 를 비롯해서 네. 우리나라 문화에 앞장서서 발전시켜 나가고 계시는데요. 네, 지난해 윤정사에 새롭게 그 지장 보살님도 모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사진을 봤는데 너무나 친근하고 또 포근하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귀엽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예. 그래서 스님께서 특별히 그런 모습의 보살님을 이렇게 모시고자 발언을 하셨던 뜻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예. 평소 제가 불사 현장에 가보면 전통 사찰에는 전통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전통 사찰이 아니고 한 50년 된 이제 그 신설 이제 사찰입니다. 불사를 하는데 나는 불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시대에 좀 맞게끔 불사가 좀 돼야 되겠다. 네. 너무 오방색이 반짝반짝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거기에 와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부처님도 좀 더 친근해야 되고 뭔가 좀 시대에 맞아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지장보살님을 한 6톤 정도 되는 그 석불 부처님을 모시고 또 뒤에는 탱화 대신에 천지장보살님, 지지장보살님, 인지장보살님에서 천지인 지장보살님을 탱화에 대신 그 석불로 이렇게 모셨죠. 또한 그 지장전 내부에는 세월호 안타까운 아이들 모습도 이제 그려져 있고 네. 또 소녀상도 그려져 있고 또 신중탱화에는 전화기 들고 전화하는 아이의 모습도 이제 그려져 있고 그걸 보면 좀 편안함 또 시대적 정신이 담겨져 있고 만약에 지금 부처님이 계신다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 당시는 그럼요. 시대적 역사 문화 이곳이 예. 그 당시는 부처님 당시에는 거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셨지만 지금 시대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예. 자동차 안 타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쁘시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시대적 반영을 좀 해서 네. 법당을 그렇게 꾸미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와서 새롭게 네. 또한 한 가지는 2층에 2층 지장전 법당에 그 큰 어마어마한 석불 부처님 어떻게 모셨느냐 이게 지금 궁금증에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숙제다.
그래서 제가 풀라고 합니다. 어떻게 모르셨을까?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갑자기 더. 네. 이윤정사 저 불자님들은 여러 가지로 행복하시겠어요. 또 뭐 모심 대학 불교 대학 예. 거기서 불교 공부도 하고 예. 또 노인들을 위한 예. 봉사 활동도 하고 네. 그야말로 상구보리 하화 중생 실천하고 예. 들 계시는데 예. 그 상황도 좀 말씀해 주세요. 또 제가 이제 외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신도님들께 양해를 구하죠. 이것도 부처님 일 하는 것이다. 외부에 나가 보면 많은 분들께서 또 절 만나 뵙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윤정사 신도들은 스님을 또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더 행복하냐 하면서 그렇죠. 다독이고, 또 그 중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이기에 기도는 이제 기본일 수도 있고, 불교가 기복불교가 아닌 참여불교가 좀 돼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거기에는 이제 교육이 이제 우선이겠죠. 그래서 불교대학을 이제 신설했는데 그 모심불교대학이에요. 근데 다들 모심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 윤정사는 효실천 도량이다 이렇게 제가 네.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모심은 어머니 모자에다 마음 심자. 이 세상에 어머니 마음같이 모든 것을 정성껏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모심이고, 또 한글로는 모십니다. 상대방을 상대방을, 의미를 갖고 예, 있군요. 네. 한글로는 상대방을 모십니다. 이 뜻에서 모심불교대학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이 바쁜 와중에도 직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경암 큰 스님을 은사로 해서 출가를 하셨는데 그 출가 인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누구보다 어느 스님들보다 참 복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스승이 이제 스승님이 이제 세 분이 계세요. 네. 어린 그 유년 시절 정말 내 마음에 그 한 줄기 빛과 같이 부처님 말씀을 인도해 주셨던 이 대의 큰 스님이 이제 계셨고, 선학원의 이제 이사장도 이제 역임을 하시고 법주사 주지도 이제 하셨던 그런 큰 스님이신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저의 이제 스승이셔요. 근데 승단에 이제 와서 인연을 맺은 것이 이제 은사님이라고 얘기하죠. 은사스님. 근데 은사스님은 제가 얼굴도 뵙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 말로 사생아 같이 호적에 올려졌습니다. 승적에. 네. 예. 근데 이제 그 연유는 지금 봉선사에 이제 조실로 계시는 오른 이제 큰 스님께서 저희 봉선사에는 이제 그 월초 화상 큰 스님이 동국대를 이제 처음 창립의 전신인 학결 명진학결 만드셔서 지금 현 동국대가 된 초대 이사장이 이제 월초노 스님이고, 그 밑에 운원호 스님이 이제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 월초 스님의 이제 그 손주가 되죠. 그리고 그 손주
운호 스님 그 밑에 지금 봉선사 조실로 계시는 월은 큰 스님이 계시는데 저는 봉선사 이제 월은 큰 스님에게 은사를 맺고자 이제 갔죠. 네. 갔는데 큰 스님께서 제가 행자생활 할 때 너는 내가 가만히 보니 이 장자가 장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운호 스님의 이 상자가 성월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본 상자죠. 맞상자가 되죠. 근데 그분 밑에 경암 스님이 또 맞상자가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그분 밑에 이제 또 맞상자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과 종손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종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 뵙지도 못하는 경암 스님을 이렇게 성적에 이제 올려지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만나 뵈니까 제가 스님을 은사를 모시고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흔쾌히 이제 받아주시면서 그분은 참 무예도인 같아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절집에 소임을 맡아보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나서보지도 않으셨고. 근데 꼭 남이 어렵고 또 누가 돌아가셔서 다비식을 한다면 거기는 꼭 나타나시고 누가 어려운 곳에는 나타나셔서 꼭 그것을 이끌어 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고 원만하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뒤에서 역할도 하시는데 지금도 이제 봉선사의 뒷방에 혼자 이렇게 무예도인 같이 지내고 이제 계시죠. 그게 이제 은사 스님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절집은 이제 법사 스님이 이제 있죠. 그 법사라는 것은 법을 이제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서 건당식을 이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서성당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현 봉선사 조실 그 월은 큰 스님께서 저에게 이제 법을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건당식을 통해서 그 우리 불교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전례가 되는 그 입장도 예불 모실 때 지신기명내, 석원, 동진, 급아, 해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이 전례가 되면서 인도에서 시작이 돼서 일대 가섭존자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인도에서. 그래서 28대까지가 달마 대사까지 28대 손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달마가 동쪽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죠. 그래서 동쪽이 동진이죠. 서건은 인도고 동진은 중국이 되는 거죠. 달마가 이제 중국에 이제 가셔서 중국에서 이제 초조가 되면서 육조 해능을 계속 이어서 52대 손까지 부처님의 52대 손까지 중국에 이제 머뭅니다. 네. 그래서 서건, 동진, 급아, 해동, 급기야 해동 대한민국에까지 법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53대 손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태고 보호선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현 불교의 일대가 이제 태고 보호선사가 일대 한국 불교의 급아 해동에서는 일대 선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어서 저는 지금 79세 손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은 그 79세 손으로 지금 건당 법을 이었습니다. 경축하고. 네, 내일의 포교를 위해서 오늘 뜰 앞에 잣나무를 심겠다. 예. 이렇게 멋진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스님들은 멋진 말씀도 많이 하시는지. 그만큼 큰 포교의 원으로 출가하신 이후에 도심 포교당인 광명선원을 개원하셨죠? 예.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저는 포교가 저의 원력이고 화두이기에 일찍이 그 원력을 세워서 네. 90년도에 도심 포교당
서울 방배동에 생면부지 2년도 없는 곳에 제가 포교당을 건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천막법당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건물에 이제 들어가서 포교당을 하는데 그 서초구하면 한국 불교의 뭐 그 심장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좀 부유하고 또 그 불심이 이제 있는 곳인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구룡사도 있죠. 능인선원도 있죠. 그렇죠. 예. 또 정토법당도 있죠. 뭐 수안사, 네. 또 대성사, 뭐 이와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사찰 큰 스님도 계시는데 20대에 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젊음밖에 없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년 이제 결살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동구불출하고 신문방송, 라디오 안 듣고 여기서 이제 1000일 동안 도심 포교당 건물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 1000일 동안 내 이 젊음을 부처님과 만남에 있어서 한번 불태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분정근이역하죠. 2시간씩을 하면 하루 8시간을 하는 거죠. 또 1000일 동안 이제 1000배 매일 1000배 했으니까 100만 배가 이제 되겠죠. 근데 1000배를 하는 것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천일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 명호가 25,000 명호가 나오는데 그 25,000 명을 절하면서 호흡이 될 수 있는 짤막한 부처님 명호를 다 집대성을 해가지고 만불명호경이라는 그 책을 제가 이제 엮었죠. 그래서 전국의 사찰 가 보면 지금도 절 수행을 하는데 그 만불명호경을 가지고 절 수행을 지금 많이 이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또다시 천일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마 답을 쉽게 못 할 겁니다. 예. 젊으면 용감하다고 그 당시는 제가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밖에 더 있겠느냐 싶어서 그때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많은 그 스님들과 불자들께서 그 기도 공덕이 지금 스님을 있게 만든 것입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서 예. 저도 꼭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격 스님 하면은 사실 저희 BBS 불교방송 라디오에 살며 생각하며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천일기도를 마치고 불교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천일기도에 이제 700일부터 1000일까지는 제가 또 묵언을 이제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방송을 좀 해달라 하는데 한 300일 묵언을 하니까 이게 혀가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럼요. 네. 당연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방송국에서 살며 생각하며 진행을 좀 해달라. 예. 근데 시간대를 보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예요. 근데 불교방송이 정말 개국을 하고 나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흔쾌히 이제 허락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생방송을 이제 진행을 했었죠. 월화수목 금은 전화 상담도 받고, 라이브로요. 예, 네. 생방송에 이제 전화 상담도 받고, 음악도 틀어주고, 또 시도 낭독해주고,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추억이 오늘 다시금 불교 방송을 찾으니까 많은 그 기자분들과
추억의 이야기도 좀 이제 나눴었는데 참 또한 여기 우리 네. 전무성 네. 선생님도 토요일 되면 토요 초대석에 네. 제가 모셔서 어. 이렇게 대담을 두 했던 분도 기억이 그런 인연이 있는데 있으시군요. 오늘 이제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가웠습니다. 정말 옛날 그날이 새록새록 이렇게 느껴져요. 정말 팬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팬이 있어요? 저는 지나간 자리는 좀 되돌아보지 않는 성격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인연은 좀 찾아볼 수 없고요. 기억나는 것은 초격 스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네. 금강산 성지순례. 예. 그 당시는 이제 배 타고 들어가서 배 안에서 잠자고 먹고 또 산에 올라가고 했던 그 기억이었는데 한 450명이 모인 거예요. 와. 그래서 각자 다 절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상법회를 좀 보기도 이제 했었고 예. 또 국내 성지순례를 이제 가게 되면 버스가 한 20대씩 모여지게 되면 가면서 20대 10대에 각자 한 번씩 다 얼굴 비춰야 되고 어. 올라오면서 10대 또 얼굴 비춰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도 어떻게 했는가 싶지만 참 즐겁게 좀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예. 편지 사연도 많았고 아까 이제 네. 방송하기 전에 보여주셨는데 저희 살짝 네.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에 이걸 다 하나하나 다 모아서 큐시트까지 예. 이렇게 그 편지 받은 거 하나하나까지 예, 쫙 그- 이렇게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큐시트죠? 예, 이게 크리스티입니다. 이게 옛날 큐시트 종이도 하얗지가 않고 약간 누래요. 그래서 또 누라고 이렇게 글씨도 이렇게 다 날라갔어요. 그러네요. 글씨도 예. 이제 좀 빛이 바래고 어쩜 그런데 원고도 이렇게 깨끗하게 보세요. 김태곤의 송악사 이렇게 쫙 음악도 틀어주시고 그 음악도 들어지고 DJ DJ 뭐 멘트도 지금의- 해보시고 이렇게 예, 이제 저기, 예, 이렇게 사연도 예. 사연을 이렇게 빽빽하게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빽빽하게 사연의 적어주신 편지도 사연, 이제 편지들도 많았죠.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요. 와. 이거 하나하나 모아놓는다는 게 사실 라디오 DJ 입장에서는 예.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니, 저는 그게 재산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힘든 것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추억을 한 번씩 꺼내서 이렇게 읽어보면 미소가 이제 절로 나고 행복감을 또 다시 느낄 수 있는 것이 추억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 당시에 이게 방송했던 그 내용, 원고, 오프닝 멘트, 뭐 시,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간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시작하신 것도 바로 초격 스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예. 제가 운악산 현등사에 이제 주지 소임을 이렇게 맡을 때였는데 우연하게 그 삼성 니움 박물관에 관람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눈이 번쩍 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현등사 3층 석탑 부처님 진신사리. 네. 그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것이 우리 현등사 3층 석탑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이제 생겨서 전국에 현등사라는 사찰이 있는가 하고 종단에 문의를 해보니 지금도 현등사라는 사명은 지금 현재 현등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되찾아와야 되겠다. 되찾아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가 삼성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장문의 문장을 보내서 예. 되돌려 주십사 해야 되는가? 아니면
도난 신고를 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이건 도난 문화재다. 네. 이렇게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밟아야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삼성과 이렇게 접촉을 이제 시도를 해서 우여곡절도 많았죠. 그러셨죠. 삼성에서는 내주지 않으려 하고, 거긴 또 고충도 이제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약에 그 니움 박물관에서 이걸 내주게 되면 자그마한 박물관에도 전부 다 불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여파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 고민이 이제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설득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화재를 이제 조계종단에 함께 공동으로 해서 반환 그 법회를 이제 갖고 사리 친견법회도 여법하게 해서 삼성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문화재도 이제 원위치 제자리 찾는데 처음 이제 시작이 이제 됐죠. 그래서 네. 그 이후에도 지금 문화재가 제자리 찾기 위해서 많이 이제 해외 반출됐던 문화재도 돌아오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이제 그 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소시효가 있으면은 그 공소시효 이후에 문화재를 내놔서 그것을 경매에 내놓거나 판매를 하기도 이제 했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화재를 그 도난을 당해도 가져간 사람도 그것에 대한 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출하고 도난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없어졌죠. 야. 그래서 이제 정단에서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법적인 부분도 문화재 사범은 그 공소시효가 지금 없어진 상태.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군요. 스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우선 승려가 돼서 한번 일대사를 한번 논해보고자 하는 그 3년 결사 천일기도가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고 또 행복했던 그 시절 아니었는가. 그 힘이 아직까지도 제 몸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요즘 출가하시는 분들이, 출가자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혹시 지금이라도 그 출가하고 싶어서 이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는데 그 어떤 좋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출가는 그 자체가 이대한 선언이죠. 스님들께서 출가할 때의 그 결심 하나만 가지고도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출가의 그 벽이 높아지고 또 그 높아진 벽을 우리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벽을 좀 허물고 있는데도 출가 수가 점차 이제 줄고 있어요. 저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느냐면 제 생각에는 사회적 잣대가 또 물질 만능주의가 그와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부처님 법은 영원합니다. 영원되어져야 되고요. 근데 사회적 잣대는 행복의 그 기준이 물질 만능주의, 돈 많이 있고 좋은 뭐 집에, 좋은 자동차에 또한 좋은 가정을 꾸미는 것이 행복의 원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묻고 싶은 것도 이제 있습니다. 제 아무리 큰 재벌이다 해도 명산에다가 집을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못할 일이죠. 또 집이 많다고 해도 뭐 10채 넘어가겠어요? 근데 스님들은요, 가는 곳마다 다 내 집이에요. 집이 저는 너무 많아서 골라서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또한 명예도
사회에서는 스님이 되면 부와 명예 또한 가족을 형성하지 못한다. 출가하면 이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스님들만큼 큰 부자가 없다. 또 명예도 역시 출가 수행자의 이 삭발 염의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 자체가 70, 80 먹은 노보살님들도 스님들께 와서 합장하고 정례하고 예배를 합니다. 이것만큼 큰 명예가 어딨나요? 또한 그 가족을 갖지 못한다? 하나도 갖지 않으면 다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의 그 피부치의 가족은 아니지만 신도의 가정이 내 가족이고 신도의 자녀가 내 자녀인데 더 많은 가족과 자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잣대의 부와 명예와 가족을 갖지 못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출가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결코 출가를 통해서 더 큰 부와 명예와 가족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권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해오신 일이 참 많으신데요. 네. 그 지금까지 하셨던 일만큼이나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도 많으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게 이제 인연에 주어지는 거겠죠. 지금도 뭐 종단 입법기구의 역할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일도 하고 있고, 뭐 이것도 다 인연에 맺어져서 주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또 앞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어떠한 인연도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부처님을 법을 펴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을 펴기 위해서 출가했는데 밤이고 낮이고 절 원하는 곳이 있고 또한 필요한 곳이 이제 있다면 그 인연에 거역하지 않고 흘러가는 물같이 함께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불교방송 TV 선물 시청하시는 시청자 불자님들, 행복의 문은 또 살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합니다. 그 행복은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 수도 있고 남한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그 두 단어가 있는지 그것을 가슴속 깊이 내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면 행복이 있다면 많은 분들께 나눠주시고 만약에 그 행복이 내 가슴속에 없다면 부처님 기도 정성을 통해서 행복을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불교신문사 사장님이시고 아산 인정사 회주이신 최격 스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부드러운 미소 속에 포교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초격 스님처럼 이렇게 포교의 원을 세운 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